시계에 대한 편견이 있으십니까?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샤리올. 샤리올의 첫 번째 남성용 시계 내비게이터 서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클래식 워치메이커들과는 일반적인 시계 브랜드들과는 완전히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예요. 구독자분들에게 낯선 브랜드고 낯선 시계의 낯선 디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만의 시계를 바라보는 오만과 편견이 존재하지만 이걸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가 좋아하는 시계 브랜드는 어디서 태어났어? 이 질문을 던져볼게요. 아마 대부분의 시계 애호가 분들이 호롤로지컬 매뉴팩처, 그러니까 시계 그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순수 워치메이커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롤렉스, 오메가, 브레게, 예거, 또 제가 좋아하는 툴 헤리티지도 있습니다. 군용, 항공, 다이빙, 레이싱, 이렇게 특정 임무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브랜드들, IWC, 론진, 브라이틀링, 파네라이, 진, 다마스코, 패션 디자인 하우스 기반도 있습니다. 패션 브랜드의 확장으로 만들어진 시계 브랜드고요. 에르메스, 루이비통, 구찌, 샤넬, 디오르, 작게는 인디펜던트와 마이크로 브랜드도 있습니다. 거대 그룹 밖에서 자신의 언어로 시계를 만드는 작가형 브랜드들, 모저앤씨, 폴주룬, 로랑페리에, 전자공업적 사고에서 출발한 브랜드도 있습니다. 세이코, 시티즌, 카시오, 마지막으로 메종 헤리티지입니다. 주얼리, 럭셔리 하우스에서 파생된 시계 브랜드들, 깔티에, 불가리, 반 클리프 아펠, 쇼파드, 피아제, 그리고 샤리올도 여기 포함돼요. 시계를 리뷰하기 전에 이 팔찌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꼬인 강철 케이블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팔찌인데요. 1980년대 필리프 샤리올이라는 디자이너가 이것을 베이스로 하는 주얼리 하우스를 오픈했고요. 이 주얼리 하우스는 2023년 처음 시계 분야로 진출하게 되는데 그렇게 오래된 브랜드는 아님에도 꽤 성공적인 데뷔였다고 평가를 받았고 그 성공을 발판으로 이번에 남성용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위에서 말씀드린 주얼리 매종 베이스의 브랜드들은 전부 초고가의 브랜드들이고 1000만원 아래쪽은 텅 비었다고 보거든요. 시계보다 주얼리에 가까운 DNA를 가지고 있고 보석을 대신하는 금속의 조형미인 꼬인 강철 케이블을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삼고 기술보다는 질감, 무브먼트보다는 감각, 기계적 완성도보다는 미학을 우선해요. 논리보다는 감성으로 설득하는 파인 주얼리 워치 브랜드입니다. 41mm의 사이즈입니다. 독특한 러그 때문인지 일반적인 원형 시계보다는 조금 더 크게 체감되는데요. 시계를 구성하는 소재와 색감이 굉장히 화려한데 디자인은 상대적으로 심플한 편입니다. 얇은 미드 케이스 사이를 꼬인 강철 케이블이 양쪽에서 누르고 있고 러그 그 자체인 강철 철봉과 꼬인 케이블이 시계 헤드와 스트랩을 연결시켜주는데 일반적인 시계 브랜드에서는 거의 시도된 적 없는 독특한 러그 디자인이 화려하고 캐주얼한 다이얼 디자인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듯합니다. 두께는 11mm로 얇은 편이고 러그 20.5mm, 러그 투 러그 49mm지만 일반적인 줄질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러그와 러그 투 러그는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닌 듯하고요. 무게는 134g으로 평범합니다. 셀리타 SW330 범용 무브먼트, 42시간의 파워 리저브, 10바, 100m 방수. 여성용 모델도 존재합니다. 36mm의 사이즈, 11mm의 두께, 130g, 범용 무브먼트 에타 2829가 사용되었고요. 42시간의 파워 리저브, 10바, 100m 방수는 동일합니다. 클래식 워치메이커 위주로 경험해오신 애호가 분이라면 시계에서 뭔가 어색한 게 하나 보이실 겁니다. 러그. 케이스와 한몸으로 인식되는 러그가 아니라 케이스와 별도로 존재하는 듯한 원통형 러그입니다. 불가리나 반클리프 아펠, 쇼파드 같은 매종 베이스의 브랜드를 자주 탐험하신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통적인 시계 브랜드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러그 디자인인데요. 시계를 바라보는 인식이 아예 다릅니다. 클래식 워치메이커는 러그를 스트랩을 고정하는 부품으로서 인식합니다. 하지만 주얼리 매종은 러그를 케이스와 보석을 잇는 장식의 일환으로 바라봐요. 금속 공예의 마감선이고 기계적 연결이 아닌 감각적 연결의 역할을 합니다. 러그를 없앤 게 아니라 러그를 보석처럼 다듬은 것이라고 보는 게 편하고요. 시계를 손목 위 도구가 아니라 주얼리의 한 조각으로 바라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얼 디자인은 서핑보드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핑하면 바다, 태양, 모래, 시원함, 자유, 열정, 블루, 네이비, 오렌지, 샌드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는데 핸즈홀 중심부의 엠보싱은 아마도 모래사장을 의미하는 것 같고 45도 아래쪽을 향하고 있어서 좌상단의 움직임보다는 우상단의 움직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렌지 컬러의 시침은 글로시하게 처리되었고
캐주얼한 아라빅 인덱스와 도트 인덱스는 매우 큰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얼 사이즈에 비해서 인덱스 라인도 되게 두껍고 폰트도 귀여운 편이라 클래식 워치메이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내려놓고 편하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워치메이킹의 법칙에 크게 구애받지 않거든요. 이렇게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의 경우 자칫하면 밥통형 디자인이 되거든요. 챕터링은 색감을 꽤 무겁게 잡았고 시계의 두께를 얇게 뽑아 다이얼과 핸즈홀 사이의 공간도 타이트하게 잘 잡아냈습니다. 사파이어 글래스는 현대 브랜드답게 완전히 평평하고 무반사 코팅은 꽤 준수하게 발려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다이버 워치의 룰을 따랐다면 세라믹 베젤에 경사를 크게 줘서 시계의 집중도를 올렸을 것 같은데 이건 베젤을 시계 위에 완전히 펼쳐 놓았습니다. 소재의 퀄리티는 꽤 높은 수준까지 잡아냈습니다. 이건 주얼리 매종 워치메이커들의 공통된 특징인데요. 대체적으로 이들은 퀄리티의 기준선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브레이슬릿을 바라보는 시각, 무브먼트의 역할, 마감의 방식, 일반적인 워치메이커들과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보거든요. 전통적인 시계 브랜드들은 대체적으로 시계 헤드와 무브먼트에 7할 이상의 힘을 주고 그 외는 부속으로 취급하는 반면 주얼리 매종들은 반대로 화려한 소재와 특히 브레이슬릿의 퀄리티와 마감에 꽤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라믹 인서트는 고품질이고요. 러그의 마감도 어려워 보이지만 미러 폴리싱 수준으로 잡아냈습니다. 버클의 브러싱도 최근 태그 호이어 이상급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불규칙하면서 얇은 브러싱 마감이고 어려워 보이는 꼬인 강철 케이블 위에 브러싱 역시 안정적으로 잡았습니다. 메탈 브레이슬릿, 케이블 밴드, 러버 스트랩 같이 다양한 줄질이 가능한데 시계의 컨셉에는 케이블 밴드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러버 뒤편에는 퀵 릴리즈가 적용되어 있어요. 원통형 러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퀵 릴리즈라 여타 브랜드의 퀵 릴리즈 시스템보다 줄질은 월등히 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케이스백은 오픈되어 있으나 내부를 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샤리올 엠블럼이 무브먼트의 정중앙을 가리고 있는데 주얼리 매종이 시계의 무브먼트를 바라보는 철학을 기반으로 해석한다면 케이스백을 완전히 가려 이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케이스백에 새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여기는 이렇게 중성적인 방식으로 표현해냈습니다. 여성용 서프의 케이스백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태양이 무브먼트를 전부 가리고 있어요. 살짝 보이는 무브먼트 위에는 아주 기초적인 피니싱들, 제네바 스트라이프나 베벨링 작업은 입혀져 있습니다. 지금은 클래식 워치메이커와 주얼리 매종의 디자인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남성용 시계의 디자인과 여성용 시계의 디자인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점차 이 경계가 흐려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